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총리란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수단이는 없고 책임만 무거운 자리가 총리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훨씬 수월하고 총리직은 잘해야, 아주 잘해야 본전인 자리가 아닌가. 제가 국회의원 돼서 쭉 지켜본 제 소감입니다. 총리 지명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총리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장관직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총리직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양감정이 다 교차를 했습니까? 지명 직후에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제 숙명인데 맡고 싶지 않아도 맡아야 되는, 또 맡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아마 운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가 광복 이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정도로 또 세계 7대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우리 그 국민소득도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 가까이 될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 경제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고도 경제성장은 이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데 노사 간에도 아주 사소한 문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틀리고, 또 그러한 진영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또 이 단체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진화하고 좀 더 발전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재정, 교육, 보육,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안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참 한편은 참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명예일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일이라는 거는 혼자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각 부처 장관, 또 청장, 또 공무원들과 일을 함께 나눠서 해야 됩니다. 민간과도 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면은 총리의 우군은, 가장 큰 우군들은, 또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정부 들어서 기가 많이 꺾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가 팍팍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공무원들의 진짜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총리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총리실에 또 공직기강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간폐화 문제가 나오면서 공무원들이 출구가 없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조건 국가 사무를 위해서 봉사만 하라.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승진하는 맛에 직급이 올라가는 맛에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너는 공무원 됐으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감수하고 봉사해라. 이건 통하지가 않는 얘기거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관폐화 문제도 무조건적으로 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그 집행을 소위 말하는 공단을 통해서 또 공기업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간 쌓은 그런 공무원들의 노하우, 경험 이것을 또 퇴직 후에도 공단에 가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관폐라는 이유만으로 어디 내보낼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한번 뭐 1급이면 1급이 3년, 4년씩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승진을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또 거기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나중에 총리가 되시면은 그러한 부분 관폐화 해소 문제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렇다고 뭐 전부 관료 출신들이 다 장악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은 관료 출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와 갈 수 없는 자리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느 정도 비율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제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가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자치부가 됐죠. 행정자치부인데 행정자치부가 세종시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복지를 챙기는데 소홀함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몇 개의 부처가 또 옮겨갔지만은 이런 세종시 공무원들의 그런 삶의 질, 또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기양양하는 문제도 이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뒤에 우리 국무조정실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또 한때는 또 공무원들 기강 잡는다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출장 내역을 다 보고해라. 가서 누굴 만나고 몇 시에 누굴 만나고 이걸 3개월치를 다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을 적발을 해서 그것만 처분하면 되는 거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자복해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 총리실의 그러한 공무원들 길들이기도 나는 마땅치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장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일정 직급의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편이다.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제 고액 수입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17개월간 17억을 벌었어요. 근데 세금을 빼니까 월 한 6,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임 사건 수가 117건이에요. 그 117건을 나눠보니까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평균 되면. 뭐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통상 한 건당 1,000만 원의 선임료가, 변호사 선임료가 과연 이게 고액 선임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변호사를 해봤지만은 우리 후보자께서 고검장 출신이에요. 저는 부장검사 출신인데 부장검사 출신들도 뭐 이거 정도는 안 되지만은 이 가까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액 수임료를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뭐 후보자 달리 답변할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뭐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하여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불편을 드린 그런 점에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예, 권성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잘 알고 계시죠?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경제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고도 경제 성장은 이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 그런 맞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이제 숙명인데 맡고 싶지 않아도 맡아야 되는, 또 맡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아마 운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가 광복 이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정도로 또 세계 7대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우리 그 국민소득도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 가까이 될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총리라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수단이는 없고 책임만 무거운 자리가 총리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훨씬 수월하고 총리직은 잘해야, 아주 잘해야 본전인 자리가 아닌가. 제가 국회의원 돼서 쭉 지켜본 제 소감입니다. 총리 지명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총리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장관직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총리직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양감정이 다 교차를 했습니까? 지명 직후에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데 노사 간에도 아주 사소한 문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틀리고, 또 그러한 진영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또 이 단체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진화하고 좀 더 발전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재정, 교육, 보육,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안이